이건 영어가 아니라서 봄이라고 읽어요. 봄. 나무라는 뜻의 벨기에 말이고요. 벨기에가 반은 불어권이고 반은 더치권인데 제가 더치권에서 공부를 했고 그 교재에 항상 카카오봄, 초콜릿 배울 때 초콜릿 나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영어로 읽어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서 손님들이 계속 그걸 혼동하는데, 그래서 또 항상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서 손님들한테도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초콜릿티어 고영주입니다. 수제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이고요. 초콜릿을 한 지는 이제 20년째 됐고 카카오봄은 17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수제 초콜릿은 뭐 대단한 큰 기계 설비나 도구가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제 손 기술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소도구들, 초콜릿을 디핑한다거나 초콜릿을 모았다 펼쳤다, 아니면 초콜릿을 깨끗이 싹싹 긁어주는 재료를 미세 계량을 도와줄 수 있는 저울들, 정확한 저울들, 그리고 재료를 끓이거나 설탕을 끓이는 작업에 필요한 이런 냄비들, 뭐 흔히 그 유럽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요리 도구들이에요. 초콜릿에서 설탕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설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예요. 그리고 그 온도까지 쭉 일정하게 끌어올려주는 화구와 이런 냄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얇은 냄비들, 우리 부엌에 있는 냄비들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주물팬이나 이런 동냄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 정도의 두께와 퀄리티를 가진 동냄비를 사려면 굉장히 비싸요. 앤틱숍에, 한국에 이제 수입돼서 들어온 앤틱숍에, 가끔 프랑스는 원래 전통적으로 설탕 작업을 이런 동냄비에다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주물 냄비일수록 더 좋아요, 퀄리티가. 그런데 오래된 주물 냄비 들어오면 이제 알려달라고 연락을 해놓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건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저기다 달 수 있게 구멍을 뚫었는데, 이 철의 상태를 보면은, 이 철 손잡이를 보면은 되게 오래되지 않았을까. 파는 곳에서는 10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모양은 정말 한국에 없는 모양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제가 설탕 작업에 사탕 만드는 걸 배웠는데, 사탕에 이제 설탕을 끓여서 일정 온도가 되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뭐 당연히 한국에는 그런 게 없고, 유럽에서도 그게 엄청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미 그 도구들이, 그래서 하는 집이 얼마 없는 거예요. 원래 있던 동그란 냄비를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두들겨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어디서 살 수 있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만든 거죠. 이거는 융드리퍼인데요. 융드리프고, 일본의 융드립의 그 대가이신 융드립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융드립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의 손기술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내려도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고, 카페에서 쉽게 융드립을 해서 더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가공하는 장인과 이 커피의 장인이 협업으로 개발한 네루코라고 해서 융드립을 하는 그 기구를 만든 거죠. 개발한 거예요. 사실 초콜릿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커피라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초콜릿 전문가인데 커피 전문가까지 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도구를 만나고 제 고민이 다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마음이 되게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거는 초콜릿 몰드인데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반영구적인 소재로 만든, 되게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여기다 초콜릿을 넣어서 뺄 때 팡 하고 친단 말이에요. 아무리 쳐도 깨지거나 하지 않는, 잘 손질하면 평생이라도 쓸 수 있는 초콜릿 몰드예요. 잘 조절된 초콜릿을 부었다가 그 안에 충전물을 넣고 다시 덮은 다음에 굳으면 빼내는 그런 방식에 쓰이는 도구인데요. 벨기에산이 가장 유명하고요. 여러 가지를 써보면 아직도 벨기에가 수제 초콜릿의 강국인 것처럼 이런 도구들이나 이런 기구들이 되게 발달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원하는 몰드들을 벨기에에 직접 오더해서 수입하곤 했는데, 요즘은 방산시장에서 이 업체들이 다 알아서들 수입을 해주시고, 거기서 수입할 때 이제 제가 필요한 거 같이 얹어서 오더하면 제가 따로 수입하지 않아도 번거롭지 않게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초콜릿 기술자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초콜릿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1년 이상 학교에 다녔고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벌써 20년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초콜릿이라는 리얼 초콜릿이라는 재료를 다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과 숙련이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일반인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이 초콜릿을 녹여서 틀에다가 반짝거리는 예쁜 하트가 나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루는 리얼 초콜릿하고 완전 다른 재료인 거죠. 저희는 그걸 마치 플라스틱 초콜릿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일반인이 하라는 대로 전자레인지 녹여서 틀에다 부었더니 예쁜 하트가 돼서 남자친구한테 줬다라고 그 스토리가 이루어지면 이건 가짜 초콜릿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주면 예뻐 고마워 사진 찍고 먹지 마세요. 초콜릿이 아닌 거죠. 초콜릿 모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법 중에서 알맹이 충전물이 하루 굳은 상태에서 다시 다음날 녹인 초콜릿에 이렇게 디핑한다 그러죠. 담갔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대로 굳히거나 위에 뭘 뿌린다거나 아니면 저희 제품 중에 불린 프루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에 제 손의 연장이죠. 제 손가락으로 그걸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 손 대신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초콜릿 디핑 포크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는 다 되게 섬세한 분류인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만약에 동그랗게 구형을 건지기가 되게 쉬울 거고요. 이런 거는 납작한 네모난 걸 굴기가 쉬울 거고, 이렇게 더 작고 아주 얇고 요런 섬세한 애들은 더 조그맣고 작은 완전히 섬세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건데요. 그냥 포크 같아 보여도 사실 제가 옛날에 초콜릿 학교에 다닐 때 연습할 때는 집에서 이런 도구가 없어서 포크로 한 적도 있었고 젓가락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제 손의 연장,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장을 쓰는 건데 기술자마다 자기 손에 탁 감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손의 힘을 가장 그대로 섬세하게 전달해야 되려면 얘가 내 힘과 잘 맞아야 되거든요. 손의 그립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힘의 균형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초콜릿은 되게 10g도 안 되는 작은 거지만 어디에다 올려서 했을 때 가장 잘 되는 게 있어요. 종류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걸 골라 쓰는 그게 약간 의사가 수술에 들어갈 때 메스 이런 것처럼 제가 이 도구를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제가 필요하지 않는 효율적이지 않은 어떤 도구를 주면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한 20년 전에 연습할 때부터 샀던 도구들이고요. 이제 도구들을 쓰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이 부분이 빠져서 땜질한 부분이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 익은 이런 포크가 그렇게 떨어지면 정말 아쉽죠. 제가 요구하는 어떤 강도와 이 철사의 두께와 이 길이에 맞게 제가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어느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철과 나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철 조각가님한테 제가 난 이런 거 필요한데 100개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이거를. 이 나무는 그냥 산에 가서 주우신 나뭇가지를 잘라서 100개를 만들어 오셔갖고 그때 우리 제자들 저한테 초콜릿 배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 벼룩시장처럼 물론 제가 원하는 제 그립에 좋은 애들을 싹 제가 한 20개 빼고 직원들하고 제자들하고 다 공동구매해서 나눠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은 그 돈을 기부하셨어요. 돈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재밌겠다 해갖고 이런 것들을 장인의 어떤 손의 연장을 도구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부를 하신다고 해서 저만의 초콜릿, 저는 여기 딱 잡히는 것만 봐도 이건 내 거. 그리고 직원들마다 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 이거면은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제 같이 쓰고 싶을 때 자기도 이걸 쓰고 싶어하고 이런 경쟁이 있어요, 좀. 대리석이 그렇다고 해서 초콜릿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수는 아니에요. 초콜릿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에서 유래된 거고 꼭 대리석 테이블이 아니어도 돼요. 대리석 테이블의 단점은 엄청 무거워서 이사 갈 때 한 번 했던 분들을 다시 부르면 안 와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한번 이렇게 흠집이 오래 쓰면 흠집이 나잖아요. 광택이 없어지면 그걸 다시 광택나게 가공하는데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냥 템퍼링이라는데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요만한 도마만한 대리석 하나 있으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일반 식탁을 이런 대리석을 쓰고 싶어하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산이나 우리로 지금 김치 국물 같은 거 산이나 묻으면 대리석이 녹아버려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기계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의 작업 공간이 거의 이
사각 테이블 1m, 2m 이 사각 테이블 안에서 이루어지고 거의 손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껏 이렇게야 이런 작은 소도구들이 내 손의 연장이 돼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청결이에요. 안 그럼 금방 오염되기 쉬운 어떤 요건이 있기 때문에 청결과 이 도구들은 내 손의 연장이고 나는 생각하는 손을 기술자는 생각하는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술자가 됐으면 이 손이 모든 걸 생각하는데 이 손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항상 아끼고 청결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도구를 다루는 것부터 설거지해서 제자리에 놓는 것까지가 그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카카오봄을 오픈하고 여태까지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원데이 클래스예요. 그때부터 전문가 과정도 동시에 했지만 전문가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저처럼 전문가를 많이 만들어내야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콜릿 시장이 좀 더 고급화되고 좋은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생기니까 그냥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인데요. 2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그치만 엄청 많이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자기가 그걸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완전히 엄청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하고 가면 만들어 가져가서 뿌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의식이 되게 많이 바뀌어서 나가요. 아,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초콜릿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였네. 아, 이건 재료가 완전히 다른 거구나. 초콜릿 같은 초콜릿 같이 생겼어도 그래서 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 이렇게 깔끔했구나. 그래서 이게 비싸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가면서 되게 좋은 소비자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비자를 만드는데 엄청 열심히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죠. 저희 블로그나 뭐 인스타나 그때그때 제 시간에 맞춰서 올리거나 아니면 보통 원데이 클래스는 6분 이상 단체로 신청을 하세요. 그래갖고 저랑 시간을 맞춰서 카카오봄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